네, 안녕하세요. 칸타입니다. 아, 오늘은 3월 18일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지수들이 하락했죠. 나스닥뿐만 아니라 같은 경우 코스피 지수 등등 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번 코로나 이슈로 해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또 큰 하락이 오면은 어떻게 이제 대응할지 이제 전체적으로 제가 어떻게 계획을 할지 그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이번에 적립식 같은 경우는 이번 달도 매수를 했어요. 매달 뭐 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물린다 생각하고 매달 사고 있는 거라서 매달 사기 시작한 거라서 그냥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황을 보시면 한국 코스피 말고 일단 SPY, 자, S&P 500 지수죠. 이걸 보시면은 굉장히 빨라요. 지금 하락 속도가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과거 이거 지금 차트 이제 잘렸지만 2009년 그리고 2000년도 이렇게 해가지고 2009년도 해서 이때 큰 하락폭이 나왔었잖아요. 리만 브러스 사태 때. 근데 이 하락폭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이게 만약에 정말 하락의 시작이라면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예열을 한 다음에 마지막 그 봉이 가장 크거든요. 마지막 그 하락이 마지막 파가 흔히들 말하죠. 그 파동으로 하면은 이렇게 한 파, 두 파, 하나 반등하고 둘, 세 번 마지막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요. 근데 지금은 뭐 딱히 반등이랄 게 이번에 뭐 좀 반등했다고 하지만 이게 뭐 첫 파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죠. 어, 만약에 반등이라고 봅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파, 2파. 자, 그러면 아직 사실상 파동 관점으로 봤을 때는 하락폭이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하락폭이 아직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 정도 하락폭 그 한 번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0%나 고점 대비 30%나 하락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빠르게 빠른 시간 내로 1파가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경우는 어, 거의 뭐 2000년도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얼마까지 하락할 수 있을까? 그거는 당연히 신의 영역이죠. 아무도 몰라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그래서 제가 이제 계획했던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선을 그어놨잖아요. 여기랑 그 다음에 여기 지점. 만약에 코로나 이슈가 경제 위기로까지 큰 경제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고 과거 이제 패턴대로 그 전염병 이슈가 있을 때마다 어느 정도 적당히 하락하고 나서 V자 반등을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이 정도쯤에서 매수를 한번 나가게 되면은 이 상승 추세를 유지하면서 다시 좀 진행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내심 기대를 했지만 지금 일단 반등은 조금 하고 있지만 다시 뭐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죠. 거의 100%라고 보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렇게 반등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경우가 이 정도 떨어졌으면은 다시 뭐 최소한 쌍봉은 찍어요. 한 번은 다시 또 내려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도 한번 찍고 이렇게 찍잖아요. 다시 한번 더 저점을 갱신하든지 아니면 저점 갱신을 못 하더라도 다시 옵니다. 이렇게 이 정도까지 하락을 하면. 근데 어 일단 여기서 끝날 것 같지는 않잖아요. 많이 예상들 하시다시피. 근데 만약에 여기서 끝나더라도 괜찮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도 여기서 일단 1차적으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저는 대응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매수를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 뭐 1000만 원을 투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1000만 원을 투자하면은 여기서 한 300만 원 정도, 200만 원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한 20%에서 30% 정도 되겠죠. 그 정도 이제 매수를 하고 나머지는 더 큰 하락을 기다려 볼 텐데 지금 좀 걸리는 게
제가 이제 2차 매수로 잡고 있는 지점이 여기거든요. 50%. 물론 이제 이거보다 더 하락할 수 있어요. 이번에 뭐 추세가 뚫리면서 뭐 여기서 반등해 주더라도 이렇게 쭉 다시 내려오다가 뭐 뚫릴 수 있습니다. 50%그 이하로 떨어질 수 있죠, 당연히. 50%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 과거 역사를 봤을 때뭐 가장 큰 하락폭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충분히 많이 있어 왔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그래도 아마 매수를 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래도 50% 지점에서 매수를 들어가가지고 손해보는 경우는 손해 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본격적으로 매수를 할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1000만 원 말씀드렸었잖아요. 1000만 원에서 만약에 여기서 300만 원을 썼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만약에 700만 원 정도 여기서 들어가냐? 그건 아니죠. 한 500이나 한 600만 원 정도, 한 두 배 정도 늘려서 여기서 아마 매수를 할 것 같고, 나머지 한 1, 200 정도는 좀 더 여기서 그냥 뭐 얼만큼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아래를 한번 노려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큰 평균 단가를 낮추는데 큰 도움은 안 되겠죠. 저는 좀 빨리 매수를 들어갈 것 같지만, 근데 이제 좀 걸리는 거 아까 말았는데 말씀드리려다가 걸리는 거는 아무래도 환율이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만약에 경제 위기가 큰 그 여파가 오면은, 이런 큰 하락이 오면은 어 공포가, 시장의 공포가 굉장하죠. 뭐 기업들 같은 경우, 은행 같은 경우도 망하기 시작하고 뭐 그런 경우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 끝도 없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도 아시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조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달러가 오릅니다. 강세가 돼요. 원화는 그만큼 약세가 되는 거겠죠. 아무래도 안전자산인 달러로 그 수요가 그나마 몰리니까 그래서 미리 달러를 저는 조금씩 확보를 하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려요. 지금은 사실 어, 원래 과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 이슈가 여기서 만약에 잠식이 된다면 가능성은 좀 커 보이진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죠. 만약에 거기에 이슈가 잠식이 된다면은 거의 고점에 다달라 있어요. 지금 원달러 환율이 올라도 크게 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이슈가 만약에 지속이 돼서 하락폭이 커지게 되면은 원달러 환율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분명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거의 뭐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항상 그랬죠. 그러면은 미국 주식을 사는 데 있어가지고 환율에서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돼요. 원화를 가지신 분들은. 그래서 어느 정도 달러를 기존에 조금씩 저축을 하시는 거를, 만약에 현금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이제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제 뭐 이런 경제 위기급에서만 주식에 좀 투자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라도, 다음 만약에 사이클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이번에 뭐 경제 위기가 온다면 보통 뭐 10년 주기로 온다고 하는데, 뭐 앞으로 또 모르지만 만약에 뭐 10몇 년 주기로 온다고 하면 뭐 2030년이 좀 넘어서 오겠죠. 그 정도 그 정도쯤 돼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좀 많이 하락했다 싶으면은 조금씩 모아가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이번에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많이 하진 못했고요.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진짜 상식 이상으로 가격이 너무 올라서 원달러 환율이 뭐 1,400원, 1,500원대를 돌파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뭐큰 이득은 없겠죠. 왜냐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1250달러인데, 아니 1250원에 1달러 수준인데 1500원 뭐 이 정도까지 오르면은 사실상 거의 거의 20% 정도 오르는 건데, 20% 정도 오르면 이게 20% 빠지면은 지금 사는 거나 큰 단가 차이가 별로 없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일단 여기서 매수 들어갔던 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마 좀 코스피 지수 있죠? 코스피로 좀 대응할 것 같아요. 물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코스피는 아무래도 미국에 비해 가지고 한국이 좀 아무래도 그 코스피 지수가 약세잖아요. 과거에도 그랬다시피 지금 가격이 10년 전 가격이에요.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10년 전 그 저점에 대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올라 있는 상태죠.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를 못했어요. 뭐 박스에서 움직이다가 조금 상승이 나온다 싶었더니 큰 하락이 나온 건데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좀 많이 굉장히 지금 곤란해 하시고 계시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10년 전까지 왔으니까 약세잖아요. 미국 주식에 대해서.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평가가 돼요. 충분히. 한국 경제가 완전히 박살나가지고 더 이상 회복을 하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랬으면은 지금 원화를 다 팔고 계속 달러만 가지고 있겠죠. 근데 어, 그 정도까지 오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런 가능성이 낮으니까 저는 만약에 그 정도까지 만약에 떨어지게 되면 아마 코스피도 많이 하락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 여기 이제 깨고 저점을 깨고 만약에 내려오면은 1000까지나 이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굉장히 가능성이 좀 낮은 편이지만 한 1100, 1200 그 정도 해가지고 물론 이게 저점을 찍었을 때예요. 아니 저점은 아니지만 여기 제 매수 라인을 찍었을 때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좀 오르기 시작하고 그런 가정이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코스피 지수가 1200 이하로 떨어졌을 때 그 정도 들어가게 되면은 저는 아마 코스피를 매수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저는 개별 주식보다는 아마 그 많이들 하시다시피 타이거 200이나 뭐 이런 ETF 기준으로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뭐 삼성전자나 뭐 이런 거 들어가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하락대 그리고 추가 매수를 저는 시작을 했고요. 추가 매수라기보다는 분할 매수 시작을 했고요. 아무래도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계속 현금을 투입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분할 매수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다우 지수로 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아마 15,000 정도 되겠죠. 15,000 정도가 그 정도 근접을 하게 되면은 아마 매수로 들어갔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분할 매수 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대응하는 거 제외하고 그 적립식으로 하는 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적립식 같은 경우는 이번 달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저는 원래도 포트폴리오 이제 기준으로 하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런 하락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만큼 채권 제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나 뭐 금 같은 경우는 그나마 좀 제가 산 가격보다는 올라 있는 상태에서 멈춰져 있는데 주식이 좀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손실폭이 주식이 크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회복할 거를 생각을 하고 물론 이거는 이제 회복을 좀 느리게 할 수도 있고 L자형 이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을 가정을 하고 저는 일단 적립식으로 좀 공격적으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식 위주로 저는 SPY나 V55 이렇게 해가지고 뱅가드에서 나온 거 있죠. ETF 그거 위주로 주식을 매수할 생각이고요. VTI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은 어, 적립식은 그렇게 할 거지만 만약에 L자형이 나온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어, L자형이 나와서 만약에 회복을 굉장히 더디게 한다. 아니면은 진짜 뭐 10년 동안이나 뭐 이렇게 박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가능성은 낮지만 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2000년도부터 고점 찍고 나서 하락을 한 다음에 2010년까지 결국에는 박스권 안에서 즉 이걸 탈출하기까지는 2013년이나 돼가지고 탈출을 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하락해서 매수를 하는 거지만 하는 거니까 여기 고점에 대비해 가지고는 굉장히 이제 평균 단가 낮겠지만 그래도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가정 하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에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쭉 10년 동안 이어진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적립식 위주로 계속
해 나갈 거니까 괜찮아요. 어차피 저는 미국이나 이런 게 결국에는 다시 회복을 해줄, 경제가 회복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 뭐 앞으로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많으세요. 뭐 진짜 뭐 이번에 경제 위기가 크게 오면은 지금 금리도 거의 마이너스 제로 금리까지 왔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도 이제 사상 최초로 0%까지 찍게 되었는데 그만큼까지 만약에 지금 이제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더 이상 회복을 하지 못하고 지금 화폐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뭐 금이나 이런 거밖에 투자할 게 없겠죠. 뭐 비트코인이나. 근데 최근 비트코인은 뭐 전혀 안전자산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초위험 자산으로서 지금 움직임을 하고 있는데 음 그렇기 때문에 뭐야, 여기 L자형이나 아니면은 최악의 경우 그렇게까지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원래도 포트폴리오로 이제 기준으로 만약에 L자형을 가게 되면은 어차피 금 같은 경우도 매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금도 계속 매수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자산의 한 10% 정도 그 정도로 맞추기 위해서 이제 금도 매수를 해 나갈 거고, 그리고 L자형 가면은 적립식으로 계속 매수를 해서 결국에는 상승을 했을 때 크게 노릴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배당도 나오니까 만약에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V5에 물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물려서 10년 동안 한 어, 1년 배당 기준이 한 1.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마 지금 더 하락해가지고 이 배당률이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음, 조금 상승할 가능성은 아직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뭐 경제, 뭐야, 그러면 18%, 예를 들어서 좀 작게 잡아서 18% 정도, 18% 정도가 어, 그 배당이 되겠죠. 그거 받으면서 그냥 예금이라 생각하고 계속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일자형이면 최악의 경우에. 근데 물론 이제 끝없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뭐 그냥 존버하는 수밖에 없죠.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것도 계속 매수 나갈 거고, 제가 뭐 이제 자산의 뭐 100%를 다 주식에 넣는 건 아니니까 또 따로 해가지고 현금도 계속 모아가는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뭐 필요할 때는 달러도 조금씩 매수해 나가는, 적당히 가격이 떨어지면은 매수해 나가는 식으로 그렇게 대응을 해 갈 생각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대응에 성공을 하게 되면 물론 뭐 채권 왔다 갔다 하고 뭐 환율 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주식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배로 늘리는 그런 정도까지는 수익을 못 거두겠지만 그래도 충분히 제 자산이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힘든 장 잘 이겨내가지고, 그리고 건강 같은 것도 코로나 있는데 건강 유의하셔서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좀 도움이 되셨다면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 제가 정답은 아니니까 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이랑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물론 뭐 굉장히 뭐 자주 전업 유튜버처럼 자주 올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올릴 생각이니까, 앞으로 시장 상황도 계속 바뀔 거잖아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바뀌는 거에 의해서 제 대응도 조금씩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좀 참고하실 분들은 영상 봐주시기 위해서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